네, 안녕하세요. 아파트형 공장 투자연구소의 장 대표입니다. 오늘은 지산 대출 시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5가지 정보라는 어떤 아트현 카페에 지왕님이라는 분이 써주신 글을 참고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트현 여러 가지 컨텐츠 그리고 내용에서 많이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에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좀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또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컨텐츠를 제공해주신 지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대출은 반드시 실입주 하신다고 하셔야 합니다. 라는 어떤 첫 번째 명제를 써주셨는데 임대를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은 6, 70%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처음 지산을 접하신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출하실 때 반드시 임대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입주 하신다라고 해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실입주냐 또는 임대냐, 나는 분명히 임대를 줄 수도 있고 나중에 또는 나중에 실입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대출 받으시는 분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대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거 당연히 내가 사업자 처음이고 이런 거 보면 임대인 거 알지 않느냐 하는데 은행에서는 모릅니다. 거의 10개 중에 한 5개 은행은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본인이 대출 많이 받을 건지 아니면 적정 대출로 받을 건지 아셔야 되는데 임대는 대출 비율이 낮고요. 이자가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 마이너스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본인이 실제 실입주할 어떤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실입주라는 어떤 의견을 피력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입주는 반대로 대출비율이 높고 이자가 낮죠. 요거를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은행을 2군데 이상 알아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주거래 은행부터 알아보는 것보다는 이 지산에 대해서 잘 아는 중도금 은행이 있습니다. 중도금 은행. 거기를 알아보시는 게 조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도금 은행의 다른 지점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왕님도 또 본인만의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한 것이므로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주거래 은행도 알아보시고 이 분양받은 중도금 은행의 다른 지점도 알아보셔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광명테라 같은 경우가 잔금 기간입니다. 근데 광명테라 같은 경우 하나랑 우리은행에서 했어요. 중도금을. 지금 중도금은행이 2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모두 광명 지점에서 했거든요. 정말 우연찮게. 근데 내가 하나은행, 노량진 지점이 주거래 은행이다. 그럼 여기 가셔서 노량진 지점 가셔가지고 나 광명테라 하고 있는데 하나은행 광명 지점에서 중도금을 받았는데 혹시 내가 노량진으로 바꿀 수 있냐? 내가 당신 잘 아니까 나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입니다. 네, 그래서 주거래 은행, 중도금은행의 주거래 은행으로 가셔라. 근데 만약에 중도금은행이 2개인데 광명점이죠. 근데 내가 원래 국민은행이 이제 주거래 은행이에요. 중도금은행이 여기고 내 주거래 은행 국민은행이에요. 그러면 국민은행 가서 갑자기 저 광명테라 잔금 좀 하고 싶은데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은행에 가시면 그렇고요. 만약에 내가 이 국민은행 중에서도 이런 지산을 많이 대본 은행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찾았을 때는 좀 더 쉬울 건데 주거래 은행이라고 꼭 잘해주진 않는다. 신용등급이 950점이 넘어도 은행 내부 신용등급이라고 있습니다. 거래한 적이 없다면 6등급 이하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은행의 어떤 지점장님 또 부수거래를 그날 신청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왕님 같은 농협 1등급, 국민은행 2등급이지만 하나은행은 6등급이다. 6등급인 사유는 신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거래가 없어서 그런다. 이런 경우 실입주에도 85% 이상 받기 힘들다라고 합니다. 심사팀의 지점에서 사정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거래량이 많으면 굳이 심사팀, 본사에 의뢰를 안 해도 되는데 이럴 때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첨언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10억 미만, 보통 15억까지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10억 미만으로 보는데 15억 미만은 거의 다 10억 미만은
그 지점장님 승인이다. 그래서 10억 이상이 됐을 때는 아까 말하신 대로 지점에서 본점으로 승인을 올리지만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지점장 승인이기 때문에 이 어떤 차장급이나 어떤 부장급 정도의 미팅을 한다면은 요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거래은행 지산 밀집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을 거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제가 해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게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거죠. 중도금 은행이 지산 밀집 지역에 있고 플러스 주거래 은행이다. 이러면은 가장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중도금 은행, 내 지산 분양받았던 중도금 은행인데 지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럴 리는 없겠죠. 중도금 해주셨는데 주거래 은행인데 지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이러면은 좀 어렵고 중도금 은행의 지산 밀집 지역의 주거래 은행이다. 이러면 가장 베스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받았고 예를 들면 농협이 중도금이었어요. 근데 농협이 가산이나 성수에 있어요. 또는 구로에 있고.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여기 거래 내역까지 통장까지 해놨어요. 이러면 베스트죠. 이러면 베스트다. 특히나 농협은 100%까지 해줍니다. 근데 안양 IS 비지타워 같은 경우에 여기 대출이 없었다라는 어떤 가정하에는 최대로 100%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예. 물론 이때는 이 주변 시세 대비 안양 IS 비지타워 굉장히 저렴했었고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융권, 증권사, 지역농협, 캐피탈 등이 있었는데 이금융권 대출금은 제로로 만드셔라. 이금융권 대출이 있어서 0.5% 손해봤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까먹으셔서 그런 건 아니라는데 확실한 건 금리 손해는 분명히 있다. 사실 이거 외에도 이금융권 다른 신용대출은 최대한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금 대출, 자동차 렌트, 담보대출 이런 거는 다 없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1금융권 은행의 기준에 10억 미만만 대출하기. 이거는 조금 그 본인의 그 캐파에 따라 다른데 마지노선은 10억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법인이다. 그러면은 이 한 은행에서 20억, 30억까지 해주는데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내가 만약에 실제 투자를 위해서 지산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10억 이상 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20억 원을 지산 분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랬을 때는 80%면은 16억이죠. 그러면은 9.9억은 한 은행에서 뭐 우리은행 그다음에 9.1억은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받으시는 게 가장 좋죠. 이게 뭐 그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베스트 케이스를 BP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억이 넘어가면은 본사로 넘어갑니다. 보통 어떤 은행은 15억일 수도 있고요. 13억일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10억 넘어가면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서울권 지산 같은 경우 10억이 금방 넘어가니까 이 부분은 좀 조절하셔야 되고요. 일반 자금 대출 및 운영 자금 대출은 한 개의 은행 기준 5억 이상 누적 대출이 있을 경우 추가 대출 받을 때 3개월 이내 자금 소명을 해야 된다. 시설 자금은 부동산 매수에서 많이 쓰이지만 일반 대출은 로 가끔 대출받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집가 상승 시 추가로 1억 미만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자금 소명해야 되는 아주 피곤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자금 대출 및 은행 자금 대출을 5억 이상 한 개 은행에서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로 더 받고 싶어요. 근데 이때 향후 1억 미만, 예를 들면 5억짜리 샀는데 7억 됐어요. 5억짜리 샀는데 6억 됐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5억짜리 지산을 샀어요. 그러면은 80% 대출이죠. 그러면은 4억을 대출받는데 120%를 저걸 잡습니다. 120%. 그러면은 4억에 120%면은 한 4.8억 되죠. 여기 등기부에 찍힙니다. 그러면은 5억짜리 지산을 내가 2023년에 5억짜리 지산을 매수했다. 분양받아서 잔금을 치렀다. 근데 등기부에 등재가 되죠. 그리고 2025년 정도 됐는데 6억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1억 차이가 나죠. 1.2억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80%를 대출해 줍니다. 80%. 그러면 아슬아슬해서 대부분 안 해주려고요. 그래서 한 7억 정도 돼서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 등기부에 등재된 거 플러스 이 간평. 이거 시세가 아니고요. 간평을 받아야 됩니다. 간평. 시세가 아닙니다. 간평사를 통해서 간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차이가 나야 2억에 80%는 1.6억이죠. 네, 여기서 1억 정도 대출해주고 한 20%는 더 잡아서 1억 2천을 저걸로 해주는 겁니다. 네. 4억 8천이 아니죠. 제가 좀 높게 잡았네요. 네. 120%면은 4점 한 2억 정도 되겠네요. 네. 요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1억 올랐으니까 1억 대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1억보다 더 올라야 120%를 기존에 잡았기 때문에 추가 대출해 줄 때 120%를 더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자금 소명은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예, 가능성은 있고요. 협조해 주시는 지점장님들도 계셔서 요거는 상황에 따라 좀 바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대출 실수에 대해서 좀 미리 경험해 보신 그 어떤 아트형 회원분 중에 지왕님이라고 계신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잘 주시는데 요것도 저는 좋은 의견이라서 이야기를 했고요. 푸른소울님이 도움 많이 되셨다. 테라타워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하다. 장준계사님도 좋은 정보 감사하다. 지산대 기술님도 여러 가지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 하우에님도 자금 소명은 대부분 지산 자금을 쓸 텐데 문제가 되나요? 피곤하다는 건 어떤 게 있나요? 부동산 매수 자금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서류로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거까지 보여주셨죠. 실전 팁도 주셨고 직접 해봐야 할 수 있는 정보 또 다양한 내용들 말씀해 주셨다. 은행 내부 신용 등급은 거래 예를 들면 예적금 대출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꿀팁 감사하다. 현대테라타워 주고 있는데 높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하다. 3등급인데 대출이 더 잘 된다. 거래 실적 엄청 쌓고 있는데 후회된다. 이런 거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실행되고 나면 그 연기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기할 때 처음이 어렵습니다. 처음이.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출에 대해서 워낙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이 내용 오늘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또 궁금하신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